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3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진종호 의원이라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사격선수 출신. TV조선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거대 야당에 맞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러면서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TV조선 취재 결과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인재 영입 케이스로 그 영입을 해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체제의 최고위원회,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 2표. 이제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표는 대표대로 뽑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뽑고,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대로 이렇게 트랙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1인 2표니까 그 중에서 이제 2명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 케이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의원, 재선이죠. 그 다음에 박정훈 의원, 초선.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충청권에서 한동안 최고위원이 배출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원내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출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거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거고. 박정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슬아슬한 당정 관계를 건전한 긴장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을 승리하는 정당으로 혁신하는 일, 당정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일, 이 시대적 소명을 받들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언론에서 팀 한동훈 얘기가 나옵니다. 팀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의 러닝메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러닝메이트 개념이 본격화된 거는 처음입니다. 원래 러닝메이트 개념이 별로 없죠. 별도의 트랙으로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러닝메이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팀 한동훈이라는 표현을 쓰고, 왜 이러냐?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있고요. 장동혁, 박정훈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하고 있고, 진종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저는 우선적으로 드는 내용이, 이 사람들 가지고서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야? 제가 호불호를 떠나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재선도, 장동혁 의원은요, 초선도 원래 20대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0.5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22대 국회는 시작 아닙니까? 사실상 초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판사 출신이죠. 그 장동혁 의원과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박정훈 의원, 두 사람이 한동훈 팀의 추측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이 보면 이런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서 지금 집권당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걸 저는 한동훈의 정치력 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동훈의 정치력 한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본인이 원외입니다. 만약에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그 다음에 사실 재선이지만 사실상 초선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 경력이 4년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거의 참모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을 최고위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적어도 팀 한동훈이 되려면 여기에 노장청 정도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노련한 정치인, 뭐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반드시 뭐 잘한다는 그런 건 없지만 뭐 이미지가 좀 괜찮은 좀 노련한 정치인, 뭐 예를 들어서 3선이나 뭐 4선급 뭐 이 정도에서 한 사람 정도가 최고위원이 되고, 아니면 뭐 꼭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전직이라도 좀 노련하게 정치를 안다, 적어도 정치권에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정도 앉히고, 뭐 그렇지 않고 뭐 또 젊고 신선한 뭐 그런 사람을 왜냐면 최고위원이라는 건 당 지도부입니다.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정치력에 대한 불신을 받는다면 이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훈 의원이 또는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이 돼서 소속 의원들한테 뭐 이걸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먹히겠는가? 3선, 4선, 5선, 심지어는 6선까지 있는 곳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 꼭 뭐 최고위원이 그 당을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몇 개씩 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팀 한동훈이 좀 허약하다 하는 느낌을 제가 첫 번째로 받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럼 왜 팀 한동훈을 만들려고 할까?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행 당원 당규를 보면요, 최고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3명,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근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임명하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랑 같이 간다고 보고.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계열이라고 봐야 되죠. 한동훈 계열보다는. 둘을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이제 당연직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선출직이 4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최고위원도 선출직이죠. 근데 그건 별도 트랙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출직이 5명인 셈이고, 그 다음에 지명직이 1명이 있습니다. 지명직은 대표가 지명합니다. 그럼 9명이죠. 최고위원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반이 5명이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준석 전 대표 때 아마 그런 조항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구성 요건이 됩니다.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신경 쓰는 분은 왜 팀 한동훈을 만들었느냐? 본인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버티더라도 4명 이상이 사퇴해서 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 이걸 막아보겠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나 아니면 정책위의장, 뭐 그건 같은 팀이니까, 같은 세트니까 그 두 사람의 최고위원 2명 정도가 또 친윤계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아, 이거 한동훈 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붕괴시키자. 그래서 사퇴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막아보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본인이 사퇴할 리는 없고, 장동혁, 박정훈 두 사람을 최고위원에 넣으면 3명이 됩니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당선시키면 4명이 되죠. 거기다가 지명직 1명, 이거는 대표 몫이니까. 이러면 확실하게 5명을 확보할 수 있다. 5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5명 확보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이제 4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 이렇게 해서 9명 최고위원 회의에 다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명이 되죠. 아, 4명이 되는 게 아니군요. 잠깐만요. 당연직 3명인데 여기에 대표, 선출직 2명, 청년 최고위원, 그러면 그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다가 선출직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되죠. 이 4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약에 우리 한동훈 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붕괴시키자 해서 힘을 합쳐서
다 사퇴를 해버리면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죠. 이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막아보자. 그래서 팀 한동훈으로 해서 5명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늘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대표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비대위원장의 그 뜻이 관철이 되겠죠? 5명이 확보가 되니까. 아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 5명이 다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가능할까? 글쎄, 현재 뭐 갤럽이나 뭐 아니면 기타 여론조사 등으로 보면 뭐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친윤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윤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윤심이 한동훈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저는 원희룡 전 장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윤심의 영향을 최대한 잠재우면서 본인의 러닝메이트들을 다 당선시켜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또 뭘 얘기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 뭐 이런 이제 여러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없다는 뜻이죠. 왜? 지금 팀 한동훈이 완성되게 된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친윤계가 한동훈 체제를 흔들어서 붕괴시킬 가능성을 대비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적어도 공식적인 관계 외에 과거의 사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생각은 별로 없다. 결국 차별하러 간다. 근데 차별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게 이제 성공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도 누가 떨어지면 뭐 본인이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고 뭐 장동혁, 박정훈, 그 다음에 진종호 뭐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5명이 아니고 4명이 되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또 팀 한동훈이 이제 좀 부실하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현재 팀 한동훈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 그거는 한동훈 체제가 출범을 하더라도 그게 친윤계에 의해서 붕괴될 가능성, 이거를 좀 최대한 막아보자는 차원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뭐 흥행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한동훈 체제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할 경우에 불안해질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한동훈 체제가 또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원희룡,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이 부담을 또 여전히 지고 가야 한다. 그것도 또한 부담이죠. 뭐 세상에 정치라는 게 뭐 반드시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안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또 뭐 긴장관계 조성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팀 한동훈 얘기가 나오길래 왜 팀 한동훈을 만들려고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